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제21대 대선 마지막 후보자 제3차 토론이 오늘 열렸죠. 후보는 4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당 후보가 참여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TV 토론은요, 정치 분야를 주제로 다뤘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네 후보의 모두 발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번 첫 토론이 열렸던 날은 45년 전 5.18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 오늘 27일은 광주의 계엄군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기습해서 시민군들을 마지막으로 살상한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군, 문재학 군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학 군은 다시 작년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모두 발언이었고요. 다음은 김문수 국민의힘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빼앗아서 경찰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를 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이번에 후보를 낸 정당을 보며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칙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름달은 저물고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초승달같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저 이준석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다시 알바 앱을 켜야 하는 청년, TV 토론을 볼 시간도 관심을 둘 힘도 없는 그 청년에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정치가 밥 먹여 주더냐 하는 물음, 그 포기와 체념을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였던 저는 법과 제도가 외면했던 그 사람의 삶의 앞에 늘 멈춰 섰습니다. 정치란 그 산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정작 정치는 그 청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어깨로 손을 얹고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당 후보들의 4명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논평을 하게 되면은요,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5.18 계엄군 그 광주 진입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에 5.18를 헌법에 넣고 싶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로지 계엄에 대한 국민 주권을 회복해서 내란을 극복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에도 있어요. 계엄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헌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법대로 한다면 국헌문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헌문란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여론에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과감하게 국헌문란이다, 내란죄다,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런 계엄, 내란에 대해서만 그 모두 발언이 있었다는 건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김문수 후보, 지금 대한민국은요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당위성은 크게 3가지입니다.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리스크에 올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진실규명이고 세 번째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인데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건데 이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이 왔잖아요. 그런데 중국인 간첩 99명을 중앙선거 연수원에서 검거해가지고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의 일부 보냈다는 이야기를 스카이데일리 허금 기자가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12월 18일인가 그 작년. 자, 그런데 이 허겸 기자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오늘 발표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딸 사위한테 들었다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만간에 어떤 뭐가 나오겠죠. 자, 그렇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예. 이 후보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3일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예.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헌법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상계엄도 헌법에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통수권자의 최고의 통치 행위인데 그냥 언론에서 그냥 내란죄다 하니까 이게 언론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방송들 모든 언론들은 팩트 사실만을 가지고 언론을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왜곡된 언론 왜곡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이준석 후보 젊은 후보지요. 그 프랑스의 누굽니까? 그 대통령 마크롱인가요? 마크롱 같은 그런 그 개혁신당 후보로서 말이죠. 비록 국회의원 수가 3명밖에 없지만 개혁신당 후보로서 참 젊은이로서 실력도 있고 언변술도 아주 탁월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정치 25세부터 정치해가지고 이제 한 15년 한 것 같은데 뭐 15년 정치했으면 뭐 알게 모르게 많은 지식을 갖고 정치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정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뭐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그 개혁신당 후보로서의 정치 교체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좀 오늘 끝나고 내일 정도에서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말이죠. 줄기차게 밀고 나가겠다.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는 0%다 하면서 정치 교체하겠다. 세대 교체하고 시대 교체하겠다. 참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이준석한테도 크나큰 책임이 전가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 정도 단일화 사전선거 하기 전에요. 단일화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의 갈 표가 오히려 김문수한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는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는 뭐 6월 3일 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상권분립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는 김문수 후보가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도 변호사 출신으로서 시민운동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한 후보 같아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고가 다르잖아요. 네 사람 다 후보 다 나름대로의 개성과 뭐 특성이 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권영국 후보가 그런 변호사를 하면서 늘 외롭고 힘든 사람하고 함께 살아왔다. 뭐 이런 거에 공감대도 갑니다. 그러나 권영국 후보 철학도 있고 뭐 뚝심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국민들 지지도가 뭐 한 1,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권영국 후보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고 또 권영국 후보의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내세우는 그런 정책,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된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그런 정책을 또 반영하는 것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위 경제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만 국회의원들이 방탄 입법만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심지어 공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헌법소원, 그러니까 사선 3심제가 아니라 4심제까지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난 거를 헌재까지 가겠다라는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 조직법,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뭐 30명 하겠다, 100명 하겠다, 그리고 비법조인을 뭐 임명하겠다. 그래서 또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 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라는 두 글자를 삭제시켰습니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 2선 했죠. 8년 했고 또 국회 3선도 했고요. 또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정을 운영할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교육 대통령, 교통 대통령,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그리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일반 시민이든 1인 1표가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꼭 당일날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